안녕하세요. 자유유튜브 더 자윤입니다. 지금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투자에 관해서 정신무장을 해보자는 의미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 관한 뉴스를 보다 보면 경기가 어렵다,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부동산 경기 침체, 시중은행, 해외 부동산 펀드 손실 위험, 기업들은 내년 경영 계획 초안도 못 짜고 있다. 경기 침체의 기업들 초비상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 후폭풍이 불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경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오르고 있다는 거죠. 경기가 어려운데, 경제가 어려운데 부동산, 주식시장이 어떻게 오르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떨어질 것이다. 지금 사면 망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뉴스 댓글을 봐도 부정적인 댓글이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댓글들이 많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주식, 부동산 등 투자 자산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위기는 곧 기회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 기회가 되는가? 바로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된다는 거죠. 위기는 곧 기회다. 제가 지난 5월에 하워드 막스의 메시지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 템플턴 경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에 피가 흥건할 때이다. 설령 그것이 당신의 피일지라도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안 좋고 비관론이 득세할 때 그때 사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 10월을 생각해 보면 10월에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유가가 치솟고 세계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돌았는데요. 그러면서 10월 대폭락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지수가 연초 수준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올해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더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론이 득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비관론이 득세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매도를 하고 시장을 빠져나가자 그때부터 시장은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투자해야 된다는 게 제 말의 요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이유를 알고 그리고 경제가 흘러가는 원리를 좀 더 안다면은 우리가 투자를 할 명분이 생기고 그리고 믿음이 좀 더 강해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현재와 미래를 설명할 만한 이론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두 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하나로 줄였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루비니 패러독스라고 불리는 경제 정상화의 역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왜 경기 침체, 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절망에 빠졌을 때 왜 그때 투자를 해야 되는가? 경제 정상화의 역사를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해서 경기가 과열되니까 중앙정부가 긴축을 할 준비를 하는데 긴축을 하려고 하니까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또 경기 부양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또 이것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되고 이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서 자산 가격 상승을 유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순환의 고리가 어떻게 연결되겠습니까? 또다시 그러면은 긴축을 고려하는데 경기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또 유동성 공급을 계속하고 이 순환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상황하고 100%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약간 왜곡된 시장이라 할 수 있겠는데 지난 팬데믹 버블이 제대로 디레버리징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기가 안 좋은 상태로 너무 급격하게 빠져들었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온도차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에도 차이가 나죠. 그렇다면 루비니 패러독스를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자산시장 가격이 많이 오르면 정부는 과열, 버블을 방지하기 위해서 긴축을 고려하는 등 출구 전략 시기를 저울질합니다. 실제로 팬데믹 버블 이후에 출구 전략이 진행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준금리가 빠르게 올라갔고 우리나라도 기준금리가 올라갔죠.
출구 전략이 시행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물 경기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실물 경기가 충분히 살아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경기가 더 안 좋게 흘러간 측면이 있죠. 자, 거기다가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부동산, 자산 가격이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금리를 더 올려서 부동산 가격을 잡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계속 올리지 않고 계속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라고 공언을 했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 액션이 나오지 않고 간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부양시켜주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던 거죠. 자, 왜 그런 정책들이 나오냐? 우리나라 실물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강한 긴축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거죠.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경제가 완전히 폭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시장을 폭락시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폭락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현상이 아니죠. 가격은 서서히 안정적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여전히 유동성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이 나왔고 그런 돈이 자산시장으로 조금씩 흘러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에서는 금리를 더 높여서 긴축을 더 강하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실물 경기의 완연한 회복을 원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더 긴축을 했다가는 실물 경제의 회복이 더 멀어질 수가 있고 경제가 더 안 좋은 쪽으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 유동성 공급을 단행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경기 부양책, 유동성 공급이라는 것은 금리 인하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정부의 각종 정책들, 자, 돈을 쓰는 정책, 국가 인프라 건설,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그리고 신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 이런 것들이 전부 부양책에 해당된다는 거죠. 어쨌든 결국은 돈이 흘러 들어가는 거고 그런 돈을 받는 기업이든 아니면 정부가 직접 돈을 쓰든 그런 돈들이 시중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부양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기 회복을 위한 부양책은 결국 자산 가격 상승으로 연결이 됐고 그런 것들이 최근까지 나타났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경기 회복 속도는 매우 더디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자산 가격 상승은 빠르게 나타난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격의 상승만 보고 정부에서 긴축을 단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 기조가 나타날 때까지 그런 것들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거품 우려가 발생한다는 게 경제 정상화의 역설인데 지금은 시장이 약간 왜곡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팬데믹 버블이 완전히 디레버리징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정부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들이 나오고 그리고 금리는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금융 환경과 정부 정책, 경제 상황이 엇박자가 나는 상황이 바로 우리나라의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부양책을 계속 쓰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주식시장이 고공행진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자산시장이 계속 오르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강한 긴축을 할 수가 없다. 즉 유동성을 축소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산시장이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기가 침체고 경기가 더 어렵다. 시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버리고 자산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베팅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더 낫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더욱더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 때다. 경기 침체 그리고 자산시장에 하락이 오면은 사람들은 관심을 끊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단계, 관심을 끄는 단계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서서히 조금씩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경기 침체기인데도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비정상적인 상승이라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아직도 비정상적인 상승이라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폭락, 하락해야 된다고 정상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부동산 관련 뉴스 댓글을 보면 이런 현상들 아직도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결국 유동성
유동성은 자산시장을 밀어올리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유동성이 결국 자산시장 상승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퍼지고 소비가 증가하면서 경제 활성화, 경기 호황으로 연결된다는 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시장의 활성화가 결국 시장에 돈이 돌게 만들고 기업들의 이익도 증가하고 고용도 증가하고 경제에 선순환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경기 회복과 함께 서민 경제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 서민 경제가 살아난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민 경제가 살아날 때 매우 중요합니다. 박수 칠 때 떠나야 된다는 거죠. 자, 아직은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점도 지금 현재 우리가 캐치해야 될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자산시장 상승의 절정, 경기 회복이 완연하게 이루어진다면은 서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집니다. 너도 나도 이제 돈을 쓸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투자 시장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특히 자산시장 상승을 지켜보기만 하던 서민들도 나도 이런 자산시장의 상승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여유자금으로 투자 시장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쯤 선제적 투자자들은 서서히 시장을 빠져나가게 되고 많은 서민들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유동성이 대폭 증가하다 보니까 시장은 더욱더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더욱더 상승하라고 외치면서 박수를 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박수 칠 때 떠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서민들이 시장 고점 부근에서 대거 투자했을 때 이제 시장은 하락하게 되고 서민들은 투기꾼들을 비판하면서 손절하고 욕하고 투자 시장을 떠나간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고 아마도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투자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되 버티고 인내해야 될 시기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2명의 유명인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투자 성공의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라고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가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에 피가 흥건할 때이다. 설령 그것이 당신의 피일지라도 라는 말을 존 템플턴 경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에 피가 흥건한 시기는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도 버티고 인내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